안녕하세요. 모든 꿀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랜선 코치 스마트 서포터 별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매일 10분이라도 영어 듣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는 이메일을 주고받고 영어 글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대화도 자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읽고 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영어로 말할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외국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 저는 이 지점인 것 같아요. 영어로 말을 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맞게 말하고 있는 건지 맞게 쓰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 한 대학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100일장 대회가 있었어요. 수상작 중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외국분이 썼다고 하기에는 글씨도 그렇고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국어로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보면 고치고 싶은 부분이 보입니다. 글을 잘 못 썼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카페에도 우리는 어휘로 쓰죠.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한국은 카페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카페가 널리고 널린 것은 하고 문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였으면은 널리고 널렸다 하고 한번 문장을 끊어줬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도 정말 한국말을 잘하시고 잘 쓰시지만 그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런 걸 교정 혹은 첨삭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영어에도 첨삭과 교정이 있습니다. 에디팅 혹은 프루프리딩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이 유학생들, 그러니까 외국 학생들한테는 아예 너희 에세이 낼 때 혹은 논문 낼 때 프루프리딩 받아서 내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영어를 정말 잘하거나 어렸을 때부터 영어권 문화에서 자랐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잘 써도 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 봤을 때 어색한 표현이나 문장 혹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문장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가끔 이런 프로필딩을 받았었는데 보통 지인분께 소정의 수고비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거나 친구에게 부탁을 한 적도 꽤 있었어요. 저의 경우만 이야기를 해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로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영어로 쓸 때는 이 문장이 가장 최선의 문장인지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주변에 부탁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전문적인 수준의 글을 첨삭을 받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일을 아예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회사도 있어요. 브리센트도 그중 하나인데 제 영상을 좀 꾸준히 보신 분들은 브리센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온라인 영어 회화 수업이나 에디팅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인데 지금은 유튜브 컨텐츠도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고 영상 퀄리티가 진짜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영상은 추천을 드리고 저도 많이 봐요. 여기서 에디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해주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낸다고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내보자 해서 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근데 제가 이거 영상에 뭐 유료 광고 이런 표시는 따로 안 했는데 왜냐면 이걸 제가 뭐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회성으로 이 에디팅 서비스 체험 기회만 받은 거여서 뭐 특별히 그런 표시는 안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 사실 여기 말고 예전에 어떤 영어 교육업체 근데 좀 유명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광고 제의가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제가 컨텐츠를 몇 개 한번 보고 제 성에 안 차서 그냥 그건 거절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어쨌든 좋은 것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첨삭을 신청할 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상단에 보면 영어 문서 교정이 있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문서를 첨삭을 받을 건지 에디팅 받을 건지 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연구 분야를 뭐 소개하고 이런 글을 썼었기 때문에 대학원 관련 문서를 선택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쭉쭉쭉 또 이제 기입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어떤 글인지 뭐 이런 부분들 분량 이런 것들을 넣는 건데 그걸 다 넣고 나면은 이제 제출이 되고 제가 글은 파일로 받았는데 두 가지로 받았어요.
하나는 어디를 고쳤는지 다 볼 수 있는 파일이랑 또 하나는 싹 깨끗하게 고쳐진 파일,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워드에 보면은 어디를 수정했는지 어떤 걸 지웠는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켜진 문서의 전체 페이지인데요. 검은색이 제가 처음에 썼던 글이고요. 빨강색 부분들이 다 수정을 해주신 내용들이에요. 뭐 넣거나 아니면 지웠거나 뭘 뺐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 박스에는 수정 외에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이나 이 문장의 뭐 의미가 좀 모호하다든지 추가적인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신 내용들이고, 마지막 박스에 저한테 총평처럼 코멘트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런 총평이 실력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인에게 부탁할 때는 내 글에 대한 총평까지 부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저는 총평을 남겨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주셨냐면은 두 번째 단락보다는 첫 번째 단락이 좀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문장이 좀 길다, 그래서 좀 잘라서 쓰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좀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아웃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게 희한한 게 한국말로 제가 첨삭을 하거나 교정을 볼 때 문장 짧게 쓰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영어를 쓸 때는 저도 자꾸 문장이 좀 길어져요. 근데 어쨌든 이런 총평을 보면 벌써 제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지가 나오죠. 첫 번째, 일단 문장을 짧게 쓸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뒤에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언급은 안 했지만 독자를 생각해서 넣을 내용과 뺄 내용을 좀 잘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문장 구성은 지금처럼 잘 하되 영어 실력적인 부분을 향상시켜 나가야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해주셨는지를 보면은 이 문장에서는 특별히 막 문법적으로 엄청 틀려서 뭐 고쳐주신 부분은 많이는 없어요. 문장을 간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셨어요. 나는 공부했었고 졸업했고 이렇게 썼다면은 그냥 이제 졸업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저는 이제 석사 학위 받은 부분을 뒤로 뺐었는데 그거를 앞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문장에 대해서 밑에 코멘트도 남겨주셨는데, 현생에서는 저의 성취나 이런 부분을 잘 말을 안 해요. 자랑하는 거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필요할 땐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는 또 좀 더 해야 된다는 조언을 많이 들어서 여기서도 좀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이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코멘트를 밑에 주셨어요. 제 3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 더 객관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주니까 이제 그게 이런 첨삭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도 보면은 내가 그 정책 분야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야라는 표현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study policy라고만 써도 충분하다고 수정을 해주셨고,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업무 분야에서 경험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배운 현재 완료식으로 썼는데 이걸 과거형으로 바꾸시면서 동사도 바꿔주셨어요. 훨씬 문장이 깔끔해졌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제가 한국말 문장이면 어떤 게 최선인지에 대한 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쓰여진 문장이 최선이다, 이게 베스트 문장이다, 이런 감이 한국말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정해주신 부분이 최고로 잘 고쳐주셨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사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제가 썼던 문장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게 바꿔주신 것 같아요. 뒷부분에서 한 두 문장을 보면 여기도 이제 군데군데 고쳐주셨는데, 여기는 문법 실수한 것도 좀 있어요. 어떤 글을 쓰든 두 번, 세 번 다시 읽고 고치고 하는데, 이 글은 그냥 한 번에 촤라락 쓰고 그냥 보냈어요. 왜냐하면 첨삭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법 실수를 한 데 대한 약간의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은 작은 문법 실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수정해 주신 점, 그리고 어떤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수정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보시기에 내용 이해가 좀 잘 안 됐는지를 정성스럽게 코멘트를 남겨주신 부분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평을 남겨주신 부분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영어 문서를 제출할 일이 있으시거나 영어로 지원서를 내야 할 때 이용해 보실 만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아주 저렴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느낄 때 가격만큼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 팁을 좀 더 드린다면 이 선생님께서 코멘트에 남겨주신 내용인데요. 영어 문장을 쓸 때 너무 길지 않게 길더라도 35에서 40 글자 이하로 쓰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서 넣을 내용과 뺄 내용을 결정을 해야겠죠. 또 저도 아직까지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전치사나 어나 더가 언제 쓰이는지 기본적인 내용은 분명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외도 있고 실수로 틀리는 때도 있으니까 이건 정말 많이 읽고 쓰고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하면서 팁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자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생각하고 쓰는 것이 쉽진 않지만 연습을 해본다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거예요. 제 경험상 듣고 쓰고 읽고 말하는 것 중에 쓰는 게 가장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또 어려운 점이 내 실력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아지고 있다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영어 공부하실 때는 꾸준히 하시기도 해야겠지만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